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미국의 제조 공장의 생산성이 우리보다 2배 정도 좋아요. 자동화되어 있는 거에 AI가 들러붙고 휴머노이드 로봇 들어가고 거기다 온톨로지까지 들어가면 더 큰 경쟁력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미래라고 보여진다. 온톨로지 도입하고 LLM을 도입하고 플랫폼을 만들면 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 100% 실패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뭐냐부터 찾아야 돼요. 그 해결할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없다면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온톨로지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그러면요, 이 온톨로지 없이 AI를 구축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런 기업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온톨로지하고 LLM을 포함을 한 것이 모두 다 그냥 하나의 AI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딥러닝이라고 소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심층 신경망에 기반한, 그것도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건 모두 다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에 기반한 걸 AI라고 정의하는데, 실제로 AI 분야는 지식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AI가 공부하는 것,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론하는 것, 네 번째 의사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플래닝 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한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계학습이 워낙 발전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기계학습 하나 갖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식 표현 체계하고 추론 체계하고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톨로지 없이 예를 들면은 LLM의 중심으로 해서 도입했었던 것은 어차피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나 지식 표현 체계가 없는 부분에만 에전틱 AI로 도입됐을 거예요. 여기에는 향후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온톨로지를 도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추가가 가능한 네, 건가요? 이게 상호 배제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차는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디젤을 못 넣고, 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 떨어지면 못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지금 온톨로지하고 LLM을 같이 쓰는 것을 심지어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 구축한 거 위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AI 없이 온톨로지를 구축한 기업들이 겪는 한계나 실패 사례 뭐 이런 거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으세요? 분산되어 있는 서로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AI가 이 전체 컨텍스트를 읽고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포커싱을 하면은 온톨로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온톨로지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자면 온톨로지로 완벽한 지식을 자꾸 설계하려고 해요. 그 온톨로지가 점점 복잡해지고, 온톨로지가 데이터 통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지식의 통합 체계로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온톨로지가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온톨로지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지식으로 만든다는데 에너지 다 뺏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CYC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이코프예요. 사이크 기업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미 국방성이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40년 전에요, 거의. 미 국방성이 온톨로지를 만들도록 엄청난 지원합니다. 미 국방부에서 너희들 온톨로지에서 만든 회사인 거죠. 근데 이 회사는 팔란티아하고 다르게 너무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온톨로지가 철학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방대한 지식 체계를 완성해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론적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완벽한 온톨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쏟다가 보니까 온톨로지가 너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실용성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톨로지 도입하고 LLM을 도입하고 플랫폼을 만들면 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100% 실패합니다.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뭐냐부터 찾아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조업이라고 본다면 우리 회사에 있는 수율 문제를 3% 높이는 게 목표이다 같은 형태처럼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정의하고요.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해결할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없다면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온톨로지로 나가고 LLM으로 나가야 됩니다. VLM이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거대한 온톨로지를 도입을 해서 온톨로지 체계를 만들면 우리에 있는 제조업이나 또는 예를 들면 국방이나 이런 문제 해결할까, 그러면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첫 번째는 해결할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관련된 것 중에 핵심 문제, 난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로 확대를 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거대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할 문제에 집중해서 그거에 관련된 온톨로지와 LLM과 같은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고요. 온톨로지가 하다 보면 빠져서 이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려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이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성과를 낸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융 부분에서 재미난 성과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거든요. 금융 상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험만 하더라도 내가 든 생명보험이 뭐 특약도 있고 해지 조건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는 뭐 ETF 상품 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투자 상품이. 그 투자 상품도 도대체 어떤 포트폴리오에 있고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 게 상품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상품을 온톨로지화를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상품이 우리 회사 금융기업의 우리 회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상품을 파는 게 수십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그 경쟁사의 상품도 모두 다 온톨로지화 시킨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추론해서 상품을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처럼 상품 온톨로지를 만들거나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온톨로지 체계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기도 했고요. 또 다른 것은 또 국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질적인 첩보들이 올라오면 이 어떤 첩보가 맞는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걸로를 자세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온톨로지를 적용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금융 얘기하셨는데 한국이 오픈 뱅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픈 뱅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온톨로지화 하는데 굉장히 좋은 베이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볼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국내에 보면 공공데이터 전략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리 산하로인데 공공데이터 전략위에서 많은 곳들에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한 거를 이미 온톨로지로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아래 한글 텍스트가 아니라 반드시 RDF라는 온톨로지 언어로 개방을 해라 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개방된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RDF라는 온톨로지 언어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산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공 데이터에 대한 것이 RDF로 많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예요. 공공 데이터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공공 데이터를 온톨로지화된 기호로 이미 그렇게 개방을 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부처 간에 연결이 안 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마 이제부터 그 진가가 만들어지기 시작일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개방을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건 결국은 기계나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 발전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이제 이 레벨이 맞춰졌군요. 레벨을 맞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세상이 돌고 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이 온톨로지 개념이 뭐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40년 전에 한참 연구되다 또 수그려졌다가 20년 전에 엄청 연구되다가 또 수그러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천재 같은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엄청난 에너지와 돈을 들였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놓고 나면 사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의 딥러닝도 똑같았거든요. 현재 딥러닝 이론의 초창기는 1940년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걸 완성하는데 80년 걸린 거거든요. 지금 온톨로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꼭 온톨로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설명드려도 충분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그하고 온톨로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그라는 기술은요. 제가 예를 들자면은 고위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행정고시 준비를 3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면 모든 걸 공부한 걸 외워서 제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 뭔가 바뀌어서 이 행정고시가 오픈북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학습하고 공부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자, 휴대폰 꺼내서 검색을 해서 답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레그 핵심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은 검색을 AI가 해서 너가 학습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인터넷 검색도 해서 찾으면 네가 실시간으로 읽어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RAG라고 얘기하고 그걸 조금 더 복잡한 거를 Advanced RAG라고 하고 RAG의 기술을 에이전트 방식으로 하는 걸 Agentic RAG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그의 한계점은 뭐냐면 우리가 컨텍스트를 넣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AI에다 문장으로 주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 10년간 동안에 박영선 장관님이 하셨던 모든 업무 중에서 자랑할 만한 업무 3가지를 정리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AI가 그걸 다 학습하지 못했으면은 그 말을 가지고 벡터 혹은 키워드를 뽑아서 검색을 하고 검색한 문서들과 제 질문을 같이 AI한테 던져요. 프롬프트로 제 질문뿐만 아니라 검색한 문서도 프롬프트로 같이 던지는 게 그게 래그거든요. 그럼 온톨로지가 들어가는 것은 래그랑 비슷한데 비슷한 작업을 knowledge ground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라운딩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식에 기반해서 래그를 해요. 만약에 장관님이 일하셨던 모든 것들이 온톨로지로 변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얘가 온톨로지를 생성하거나 온톨로지를 찾아갖고 그 온톨로지와 문서를 LLM한테 같이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온톨로지 기반한 걸 knowledge grounding이라고 얘기하고요. 온톨로지에서도 좀 약한 온톨로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거를 그래프 래그라고도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런 걸 사용하면 뭐가 좋아지냐? AI가 거짓말하는 게 확 줄어들어요. hallucination이라는 게. 두 번째는 AI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열 데이터나 수치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또 해냅니다. 그래서 래그의 발전된 모양이 그래프 래그고 그래프 래그보다 더 발전된 모형을 knowledge grounding이라고 해서 지식 기반에서 AI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온톨로지는 계속 좀 뭔가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지금의 온톨로지는 옛날처럼 어느 한 타임라인에서의 스냅샷처럼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변환하지 않고요. 동적 온톨로지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온톨로지나 데이터들을 온톨로지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패브릭이나 그게 데이터 매시업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와 AI를 사용하는 모든 체계들은 실시간적으로 쏟아져 나온 데이터들을 온톨로지로 변환하고 온톨로지 충돌과 모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체계가 플랫폼 하나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플랫폼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온톨로지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동적으로. 그럼 이 온톨로지 구축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온톨로지 스키마를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바이오라든지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표준화된 온톨로지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고 내가 참조할 것들이 있는 거죠.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근데 만약에 제조기업인데 그런 온톨로지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정립해야 되고 지식화시켜야 되고 그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톨로지 스키마에 해당이 되는 개념 구조와 세상이 어떻게 작동된다라는 의미 체계를 표현하는 방법과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한 게 개념 체계인 거예요. 그게 온톨로지 스키마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경일은 누구인가, 이경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온톨로지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개체들의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인 거죠. 이 두 데이터 중에서 앞쪽에 개념 체계를 만드는 건 여전히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여기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경일 자체를 또 박영선 장관님 자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몇 년대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어떤 학교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온톨로지를 만드는 것은 자동화를 통해서 굉장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제조 온톨로지화, K 제조 온톨로지화를 하기 위해서 각 제조 분야별로 기본적인 온톨로지를 만들어주는 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값은 각 기업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자 그걸 받아서 자기네 기업한테 적합한 거를 좀 더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들었습니다. 얼핏. 일단 국가 관점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은 초기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톨로지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두 번째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게 이제 한 축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제조업이 있다. 그럼 제조 프로세스들을 표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프로세스 모두 표준화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학에 대한 제조 부문, 자동차 제조 부문, 부품 제조 부문, 반도체 제조 부문 뭐 이런 제조 부분을 대표 제조 부분을 뭐 10개나 20개를 하고 이거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하고 표준 프로세스에 적합한 온톨로지 만든 건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확산하고 표준화하는 것들을 또 우리나라 표준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쪽에 온톨로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업에서의 그 미래에 한다고 했을 때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을 투택을 하고 같이 했을 때 아마도 또 시간을 줄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 온톨로지화 수준은 글로벌 수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면 미국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와 있냐? 그러면 한 70점 수준 온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 얼마 정도 왔느냐? 그러면 한 45점에서 50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인데 이 온톨로지화 부분이 미국이 그렇게 앞서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분야별로. 네, 온톨로지뿐만 아니라 LLM을 포함을 한 생성 AI도 미국이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 하이닉스, 현대자동차로 미국에 다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미국의 제조 공장의 생산성이 우리보다 2배 정도 좋아요. 그것도 다 굉장히 기계 AI가 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거에 AI가 들러붙고 휴머노이드 로봇 들어가고 거기다 온톨로지까지 들어가면 이제 더 큰 경쟁력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거는 이제 그건 뭐 막을 수 없는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버린 AI가 LLM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LLM은 어떤 걸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그걸 더 잘 만들면 더 좋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데이터, 제조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장에 가면 그 큰 공장도 공장장님의 힘이 크거든요. 왜냐면 뭐가 좀 이상해서 야 그거 들여다봐. 장표나 이런 거 전체 보면 딱 그걸 꼬집어서 아시거든요. 그거 AI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장님과 공장에 계시는 숙련공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AI화하고 자유로할 수 있냐가 저는 대한민국의 소브린 AI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님들, 선배님들 다 은퇴하면서 그 지식이 유형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무형화된 게 계승도 되지 않는 상태예요. 대한민국 제조업은 마찬가지거든요. 그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중 소버린 AI의 핵심은 훌륭한 AI 기술 확보가 한 축이라면 다른 확보는 암묵지려 있는 제조업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능과 지식으로 전환을 해서 미래 우리 세대들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적 지능이나 경쟁력이 있는 지능들을 사람들과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 온톨로지화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영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한마디를 좀 해주세요. 온톨로지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톨로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조직이 여기서 말하는 건 조직이라는 건 공공일 수도 있고 뭐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미래를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지적 노동을 어떻게 자율화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이걸 더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냐. 그 출발점이 데이터라면은 그 데이터를 AI가 더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그게 온톨로지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를 무조건 도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래에 AI가 됐던 온톨로지가 됐던 기계학습이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온톨로지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미래에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장애 요소들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파일럿 같은 거나 프로브 오브 컨셉에서 POC 같은 것들을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대략 6개월 정도 프로세스로 시도해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것을 정의 내려서 몸으로 해보시는 것을 하다 보면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시작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단계적으로. 네, 실제로 해보는 게 필요하다.
솔트룩스 AI 플랫폼은 온톨로지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회사는 두 가지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LLM이나 VLM이나 에이전트를 멀티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플랫폼 되게 룩시아라고 얘기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온톨로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온톨로지 중심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 왼쪽 뇌랑 오른쪽 뇌처럼 동시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회사의 강점. 그러면 그게 기존의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거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온톨로지만 가지고 있지 생성 AI는 못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미나이나 클로드는 생성 AI는 훌륭하지만 온톨로지는 없어요. 저희 회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지만 이 두 가지를 20년, 26년 동안에 같이 해온 회사이고 이것들을 아름답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봤을 경우와 지금 솔트룩스 AI 플랫폼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답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회사 내부에 들어갔을 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까지 통합을 한 것의 답변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난을 이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행정안전부하고 함께 수치 데이터들의 헐러시네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환각이 없다. 환각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기상 데이터와 그거에 기반해서 예를 들자면 산사태 난 것에 해당이 된 그리고 산사태에 대한 피해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정보를 가져다가 나한테 브리핑에 AI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에 물으면 그런 문서만 디립다 찾으려고요. 그런 검색 엔진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문서를 찾아다가 결합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재난안전 쪽에서 보면 실제로 재난안전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온톨로지로 통합하고요. 그 온톨로지를 불러내가지고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로 명확하게 이 의사결정하실 수 있게끔 답변을 내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앞으로 5년 이 데이터 온톨로지와 지식 AI의 미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큰 변곡점이 있고 큰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의사결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엔 매 14년마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1년도에 IBM에서 PC라는 걸 내놨고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었어요. 컴퓨터를 사면 그 안에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있고 복제해서 무제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PC가 나오니까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엑셀 쓰려면은 오피스 사셔야 돼요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 후로부터 14년도에 갑자기 모자익이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아마존이 설립이 되기 시작하죠. 검색을 하면은 검색하는 거에 광고를 태워서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위쪽에 광고로 나오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 후로 14년 후에 아이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가 뭐냐? 바로 챗GPT 나온 해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거는 매 그 해마다 사실 우리는 성공한 기업만 기억하는데 망한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스마트폰 나왔을 때 한 번도 애플은 스마트폰 만든 적이 없거든요. 휴대폰을. 그때 휴대폰 1등은 노키아가 하고 있었고 2등은 모토로라가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5년 내에. 그만큼 그 세계적인 기업도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LG전자도 결국은 휴대폰 사업 접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삼성도 AI가 뜨기 전 3년 전에 HBM을 포기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3년 후를. 그래서 앞으로 5년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를 땐 뭘 해봐야 되느냐? 지도를 해봐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그 단계를 가서 경험을 해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컨설팅 받으면서 탁상 공론하면서 무엇을 하는 게 옳은지를 계획을 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시도해보고 시도한 것에서 실패를 얻어서 거기에 얻은 실패를 갖고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온톨로지도 있을 수가 있고 LLM의 다음 버전도 있을 수 있고 에이전틱 AI나 그 안에 들어가는 MCP나 A2A 같은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는 오픈클로 같은 에이전틱 체계를 가져다가 우리 회사 안에다가 안전한 호스팅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시도를 작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5년 AI 온톨로지 어떻게 될 거냐? 엉망진창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을 거고 그 시도를 오직 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아마 세상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온톨로지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로부터 온톨로지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